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감정 식당입니다. 수녀님, 왜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을까요? 글쎄요. 네, 게임도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요. 음. 담배도 끊으라면 더 피고 싶어요. 아, 택배도 요즘 그만 시켜야지 하면서 또 시키고요. 참 참을 수 없는 이 간절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께서는 왜 오늘도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걸까요? 글쎄요. 과연 우리 주님께서 유혹에 빠지게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빠졌을까요? 어쩌면 그 야고보서간의 1장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서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야, 네. 그러면서 우리가 빠졌으면서 네. 왜 이렇게 유혹을 주느냐고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예. 그러면 우리 광야에서 유혹을 이겨내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죠? 글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답은 저희랑 같이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주일 오후에 감정 맛집 감정 식당. 저는 은빛 셰프 김용은 수녀고요. 저는 달빛 셰프 이서원 소장입니다. 예, 오늘 감정 요리의 주재료. 오늘의 감정은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수녀님, 간절함이라는 것은 방송에서 정말 자주 듣던 말 같아요. 그래요? 뭐 노래 경연대회 같은 데서 음. 간절함이 부족하다. 간절함을 더 끌어올려야 된다. 정말 네, 연기의 간절함이, 맞네요. 노래의 간절함이. 맞아요. 그래서 어느새 일상 언어가 된 게 간절함 같은데요. 음. 간절함은 그만큼 많이 쓰지만, 그리고 그 느낌은 알 것 같지만 언어로 네. 만지려고 그러면 네. 만져질 듯 만져지지 않는 따오기 같은 감정 같은데 네. 간절함을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간절함이 참 평상시에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라서 네. 별로 생각 없이 사용을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제가 한자를 보니까 네.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간절함이 한자예요? 예. 처음 알았네요. 간절할 간자에 끊을 절자. 간절하고 근데 간절할 간자의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간절할 간에 정성과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끊을 절자가 이게 뭐지 했는데 그 끊을 절자가 또 매우 네. 아주 대단한 베리라는 뜻으로. 이런 말로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성스럽고 절실한 마음이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실함 플러스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걸 네. 저는 그러니까 두 글자로 저는 정의하고 음. 싶네요. 제발. 제발, 네. please. 플리즈. 네. 제발 부디. 부디. 네. 그게 아마 간절함일 것 감히, 같은데요. 정말 여러분들은 또 간절함을 언제 느끼시는지, 또 느끼시면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간절함은 어떤 건지 참 궁금합니다. 나는 이럴 때 정말 간절했다. 이런 게 간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간절함에 대한 여러분의 이야기 저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의 빵의 무료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면서 첫 번째 사연 저희와 함께 하실까요? 이제 결혼 14년 차. 아가씨 때부터 우울증을 겪었고 아이 둘 낳고 2번 큰 산후 우울증을 겪었어요. 원래 감정이 아주 풍부한 편이었는데 원가족한테 원하는 만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늘 서운함이 컸지요. 마음껏 사랑도 하고 또 사랑받고도 싶은데요. 남편은요, 말수도 참 적고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이런 남편에게 제가 바라는 사랑이 너무 과한 걸까요? 저는 사랑한다고 표현도 많이 하고 제가 사랑받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해주려고 애쓰는데 그에 비해 남편의 반응은 너무 무덤덤하고 시큰둥합니다.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표현도 잘 안 하고요.
이런 게 자꾸 반복이 되어가다 보니 지쳐가는 것 같아요. 힘 빠지고 소진되어 가는 저. 그러는 만큼 사랑은 더 간절해지죠. 이런 제 아픔과 서운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좀 살갑게 따뜻하게 위로를 해주면 좋겠는데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 사연 만나봤습니다. 그 결혼 전에 네. 우울증이 있었고 네네. 또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음흠. 그리고 또 어릴 적부터 또 원가족에 대한 그 사랑의 결핍. 네.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네. 간절한데 남편은 또 굉장히 무심한 네네. 그런 스타일의 남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연 들으면서 네. 남편이 이상한가 내가 이상한가 그게 헷갈릴 것 같아요. 이런 경우 그렇죠. 많잖아요, 수녀님. 네네. 살다 보면 네. 저 사람이 무뚝뚝하다 그랬는데 더 음, 무뚝뚝한 남편하고도 잘 사는 아내가 있을 수 있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거 보면 우리 남편의 문제인가 아니면 나의 문제인가 세상 모든 부분은 이 부분에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원가족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은 네. 굉장히 중요한 단서 같아요. 네. 근데 그 원가족에게 사랑을 받았냐 안 받았냐 네. 이것도 참 어떻게 그 제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되는지도 네네.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은 하여튼간 우울증을 많이 겪으신 분이라서 스스로 네네. 그렇게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거의 맞을 확률이 높을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이분의 감정은 사랑받고 싶은 간절함이지만 그 이면에는 네. 외로움, 외로움. 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깊은 감정에는 우울함이 있다. 네. 또 외로움 하면 네. 국내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 수녀님 아니십니까? 그죠? 외로움에 대한 저서도 있으시고. 어쩌면 조금 외로웠는지도 몰라. 그러니까요. 이분은 어쩌면 네. 자주 외로웠는지도 몰라. 예. 사연 같은데 말이죠.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그 사람이 외로움을 자주 느끼면요. 네.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이제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옮겨가는데 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음흠. 그리고 원가족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네. 그 방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이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저 사람이 사랑해도 진짜 나 사랑할까? 아, 의구심이 생기고. 네. 네. 이렇게 잘해줘도 겉으로만 잘해주는 척하는 거 아닐까? 음흠. 속은 다를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네네네네. 하시고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한다라는 증명을 자꾸 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외로우면 네, 요약하자면 별 생각을 다 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늘 1순위인 거예요. 너무 남한테 줄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네, 저는 무대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아, 무대자. 네, 예.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네, 그래요? 무대 위에 올라가 가지고 공연을 해요. 네. 그런데 밑에 관객이 두 사람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라는 사람. 아, 근데 엄마 아빠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 네. 내가 아무리 공연을 못해도 네. 내가 괜찮은가 보다. 아. 그래서 관객들이 그 뒤에 없을 때라도 네. 혹은 다른 관객이 있을 때라도 내가 잘하지 하는 근거가 좀 희한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밑에 부모가 졸거나 네. 아니면 지적을 하거나 네. 그럼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내가 별로인가 봐 네. 해서 아무도 없을 때 봐. 아. 내가 부모도 저렇게 졸고 나를 방치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 봐. 내가 그만큼 못하는 거야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 와. 저는 이게 무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와, 그거 수사님 만드신 말이에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거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예, 그럼 느낌이 널리 퍼져나가야 되겠네. 예, 느낌이 확 오는데요. 아, 그 이미지, 심상이. 네네. 그렇죠. 아마 그래서 외로움 이전에 우울이 있다고 하셨던 말은 저는 네.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되는 게 네. 왜 우울하냐. 네. 나는 공연을 하고 있는데 네. 내 공연에 대해서 시원찮은 반응을 보였다, 부모님이. 그러니까 원 없이 사랑받고 싶었다는 말은 내 네. 공연에 대해서 원 없이 박수를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어떤 이유든지 고의든지 아니면 실수든지 부모님이 마음껏 박수 쳐주지 못해서 네. 나에 대한 부정적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그걸 메워줄 사람을 찾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저도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예.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주로 극단적인 경우에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의처증과 의부증으로 나타나요. 아,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의처증과 의부증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지 그 사람의 부정행위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부모님한테 못 받은 게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봐요. 네. 그러면 살면서 음. 그님이 오신다면 이 마이너스 100을 채우려는 게 아니라 플러스 1000으로 채우려고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0만 해주면 보통 여자나 남자들은 오케이 사랑해주네 이러는데 아직도 900이 부족한 거예요. 히딩크 감독 말처럼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900이 부족해. 그러면서 혹시 네. 저 사람 이걸 음. 다른 데 가서 쏟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맞아요. 이분처럼 네. 남편이 너무 무뚝뚝해. 음. 예를 들면 음. 저희 집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 가족을 하면 가족이 3명이 있거든요. 네. 아내는 소파에 앉아가지고 저녁이 되면 미스트롯 요즘 본선을 보고 있어요. 네. 미스트롯을 보고 있고 저는 또 제 방에 가서 글을 쓰고 있죠. 네. 아들은 자기 방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도 불만이 없어요. 그러다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모여가지고 자기가 유튜브 뭐가 재밌었다, 글 쓴 게 뭐가 좋았다, 미스트롯은 뭐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각자 돌아가거든요. 아. 그러면서도 무뚝뚝하다, 서운하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것은 뭐냐면 상대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 사랑을 줘야 된다는 마음이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것을 남편한테 과하게 받으려고 하면 네. 남편 역시 힘들고 그 과한 것을 줄 남편은 많지 않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좀 드리고도 싶어요. 선생님 그럼-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그 어릴 적부터의 그런 결핍이 네. 결국은 나이가 들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남자의 상을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착이 생기고 소유욕이 생기고 네네. 그런데 그게 인간이 소유가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 외로움은 더 깊어지고 음, 편집증적인 경향을 생기니까 의부증, 의처증이 나오는 거고. 악순환으로 가요. 네, 그래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이 처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솔루션으로 네,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1,000만 원짜리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네, 1,000만 원이라는 게 이 예. 남편에 대한 기대가 1,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음. 이렇게 적금이라는 말은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사랑과 관심을 1,000만 원어치 달라. 네, 그렇게 적금 통장을 해약하고 기대를 낮춰서 100만 원짜리 자유 통장을 개설하시라. 네, 그래서 정말 꼬박꼬박 나한테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씩 그냥 주면 그게 쌓여서 100만 원 되는 거지. 네, 다르게 얘기하자면 기대치를 많이 낮춰보시라. 네. 이 말씀을 좀 음. 해결책으로 제시를 하고 네. 싶은데요. 네, 저도 그런 상황 안에서도 자신의 외로움이 올 때마다 그 외로움과 마주하는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하, 네. 어린 시절에 그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 네. 어린 자아를 그게 초라하고 외롭게 보이지만 그 초라하고 외로운 나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네. 나쁜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는 좋은 존재도 아니고 네. 그냥 외로운 나는 나이고 나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다. 네. 주인공이 늘 사랑받고 늘 행복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인공은 외롭기도 하고 고난도 겪잖아요. 그 내 인생의 스토리에서 나는 주인공이니까 네. 그런 나의 외로운 나를 보듬고 따뜻하게 돌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은 저희 두 셰프와 함께 두 번째 감정 사례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는 남학생입니다. 제 고민은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너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화상 앱으로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증세가 더 심해졌는데요. 그 앱에선 모두 화면에 얼굴이 다 나오니까 피할 데가 없잖아요. 이 교수님이 뭘 물어보기 전부터 혹시 나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나 너무 가슴이 막 떨리고요. 그러다가 정말 질문을 받으면 네?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머리론 안 그래야지 괜찮아 라고 하다가 손발엔 벌써 땀이 나고요. 이 증세가 심해지니까요. 버스나 전철을 탈 때도 가다가 중간에 트름을 하면 어떻게 하지?
생리 현상이, 장 트러블, 초조해서 어떨 땐 타야 할 버스나 전철을 그냥 보내기도 해요. 이게 뭔가 악순환인 거예요. 장 트러블 때문에 생리 현상으로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과민성 대장염에 또 장 트러블. 언제쯤 이게 나을지. 정말 이런 제 불안을 꼭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지.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불안해지는데 저는 얼른 갈게요. 네, 장 트러블 두 번째 감정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안 네. 좋아지고요. 네. 이렇게 긴장을 하면 장이 안 좋아지는데 네. 꼭 시험 칠 때 네. 시험 치기 전에 화장실에 꼭 갔다 와야 되고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거 많이 겪었거든요. 다른 때는 배가 안 아프다가 시험 시작하려 그러면 그때 꼭 화장실에 가야 되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봤더니 불안하고 긴장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수현님은 살다가 이런 거 느끼신 적 네, 없으세요? 저도 그렇죠. 긴장하면 아무래도 네,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네네. 장에서 저도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이 네. 그래서 만성 음. 대장염 뭐 맞아요. 이런 게 긴장하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조금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네네. 약간 대인 불안, 사회 불안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게 특히 뭐- 대중교통 탔을 네네.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 네네. 관찰되어지는 상황.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내가 관찰되고 노출된다라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있지 않나. 특히 줌 시대에는요. 네. 저도 줌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면 네네. 줌에 명함이 있더라고요. 암은 뭐냐 하면 네. 명은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암은 다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하면 네. 꼬박꼬박 졸 수도 있고 교수 네. 눈을 피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각자의 n분의 1로 얼굴이 다 비치기 때문에 네. 졸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 분명히 네. 나를 보고 있을 거야. 사실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안이 더 음. 커질 수 있다는 것. 사실 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 20여 명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밝은 빛에서 쫙 자기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보이는 사람이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딱 조금만 어두운 침침한 커튼을 다 내려놓고 어둡게 해서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이마부터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분명히 내가 출석은 했다. 네. 그러나 눈 밑으로는 안 보여주겠다. 특히 10대나 20대들이 그럴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래서 그것을 음. 조작할 줄 몰라서 그러나 하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네. 조작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분은 또 손에 땀도 나고, 네. 어떤 뭐 중간에 트림을 하면 어떻게 하나 초조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사회 불안증이 조금 일반인들보다 좀 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면서요.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람은 식당에 가면 물 좀 주세요라고 그것도 말을 못해서 네네. 당연한 권리인데도 다른 사람이 쳐다볼까 봐 그 말도 못한다. 네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 할수록 더 불안감이 커지고 네. 그러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그렇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이분이 혹시 어린 시절 때 발표 연주할 때는 어땠는가 네네. 뭐 어떤 걸 발표할 때라든가 연주할 때 음흠. 나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도 그랬을까 아니면 그때 큰 실수를 해서 네네. 민망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나 아니면 어떤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나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고 그래요. 수녀님 네. 그 사실 사람은 네, 사람의 행동 네, 그걸 A라고 그러면 A 이퀄 F 함수에 네. T 템퍼 아, 타고난 기질 아, 그다음에 E environment 환경 맞아요. 예 그거의 타고난 함수 기질도 있어요. 선천적으로 습기가 없는 분들이 있고요. 네. 아니면 부모님이 불안 장애가 있는 분들도 네. 그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합쳐지면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타고나기도 좀 샤이하게 그렇죠. 부끄러움이 많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성취 경험도 없고 실패 경험이 맞아요. 있으면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어렸을 때 너무 거절을 많이 하거나 네네. 방치를 했거나 이러면 또 그 낯선 상황이 되면 위축되는 성격으로 또 변해요. 그렇죠. 그렇게 결국 그걸 네. 합한다면 네, 사람들은 나를 주목한다. 네. 그런데 주목받는 나는 초라하다. 아, 그러니까 나는 숨어야 한다. 결론이 아. 이렇게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나는 초라하다는 감정을 없애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 하는 것을 없애기도 어려운데 네. 덜 어려운 게 뭐냐?
네. 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본다 하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제가 이럴 때 네. 권하는 카드가 있어요. 네. 자괴 카드와 자부 카드예요. 조그마한 독서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어떤 장소를 가게 된다면 네. 아마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거를 발견하고 수군거릴 거야 하는 것들,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를 한 3개나 5개를 쓰게 해요. 아, 그다음에 또 네.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거 내가 괜찮은 걸 알아주겠지 네. 하는 나의 자부심. 아, 옷을 새 옷을 샀는데 머리 커트를 했는데 네. 그리고 내가 얼굴을 매만지고 가는데 네. 이런 건 알아주겠지 하는 걸 3개에서 5개 써라. 음, 그러면 하나는 밝은 쪽, 음. 하나는 어두운 쪽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모임에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 모임이 마쳤을 때 네. 그중에 1명이나 2명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혹시 네. 오늘 나보고 뭐 느낀 거 없어? 안 좋은 거? 그러면 대부분 글쎄 없는데 그다음에 또 잘난 것도 사람들이 별로 안 알아주고 네. 못난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음. 관심이 없는 거를 발견하게 돼요. 아, 그걸 거듭하게 되면 결론은 이거죠. 별로 나한테 관심 없네. 나한테 대해서 확인해 보는 거. 그렇죠. 이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정말 다른 사람이 안 쳐다봐요.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그다음에 귀로 이 감각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나한테 관심이 정말로 없구나. 이것은 마치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네. 손목에다가 고무밴드를 해서 한 번씩 찰싹찰싹 때리면서 또 떠오르네 하고 딱 이렇게 아프게 감각에 자극을 주는 것처럼 자괴감 카드, 자부심 카드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아, 부지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매번 할 건 아니고 네. 몇 번 하다 보면 네. 서서히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사람들은 내 생각보다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구나.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10대 7대 2대 1 법칙도 있잖아요. 7대 2대 1이요? 네. 7명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2명은 나를 싫어하고 네. 1명은 나를 좋아하면 성공한 인생이다. 그 한 명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수녀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7명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10명 중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데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수녀님의 이 말씀을 이제 평생 가지고 가셔도 좋은 그 인생 원칙으로 아셔도 좋을 것 네. 같아요. 저도 당장 네. 7명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2명은 나를 싫어한다. 싫어한다. 한 명은 나를 좋아한다. 야, 그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한 인생이다. 네. 2대 1. 그러면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도 너 2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렇죠. 자기들끼리 먹으면 네. 너 7명이구나. 네. 한 명이 나 좋아하면 한 명이네 하고 그렇죠. 좋아하고. 네. 그거 참 좋은 비율인데요. 결국 2대 1이네요. 네. 3명 중에 한 명은 날 좋아하고 음. 2명은 날 별로 안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은 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관심도 없다. 근데 누가 한 명만 나를 싫어하도 못 견디잖아요. 2명 중에 한 명이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네.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온라인 시대에는 네. SNS나 이게 좋아요, 싫어요가 되게 많기 때문에 네. 엄지척이 있고 거꾸로 내리는 게 엄지 있잖아요. 다운. 엄지척이 100명이라도 엄지 네. 다운이 1명이면 네. 한 명한테 신경 쓰이지 네. 100명한테는 맞아요. 마음이 덜 가거든요. 맞아요. 칭찬이 한 몇십 개가 있고 거기 악플 하나 달리면 그게 온전히 세상이 무너진 것 네.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가 수녀님이 7대 2대 1은 네. 이 법칙 참 좋은데요. 저도 마음에 가지면 네. 이 방송을 하면 네. 7분은 그냥 설거지하면서 음. 차 타고 가시면서 무심결에 듣고 좋다 싫다 느낌이 없고 음악 좋네 이 정도 생각하시고 2분은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한 분은 네. 좋아요 이럴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네. 갑자기 진행하는데 네. 편안해지는 거죠. 그 이분이 또 여기 이렇게 어떤 발표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네네. 머릿속에 하얘진다 그랬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기대가 이제 높으니까 네.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도 기대치를 낮춰주면 네네.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떨리는 순간에 이런데 자, 난 마음껏 떨어보자. 자, 떨자! 이렇게 하면 네네. 덜 떨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막, 그거를 정말 네. 체험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 4,500명 인원이 있는 강당에 가가지고 네. 제가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예. 제가요 엄청 지금 떨고 있거든요. 아, 그랬더니 막 웃어요. 네. 그때 떨림이 적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정말 떨고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나서. 맞습니다. 네. 표현한다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습을 하신다면 아까 수장님 말씀하신 그 연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친숙한 사람에서 덜 친숙한 사람의 단계별로 아. 왜냐면 편안한 사람한테 하면 그래도 덜 떨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먼저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잘 되면 아 괜찮네 할 때 이제 좀 낯선 사람한테 가서도 한번 해보는 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녀님하고 저하고 공동 진행하는 게 이런 네. 시너지 효과가 있구나. 이걸 제가 지금 아 그래요? 바로 느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했던 자개 카드와 자부 카드를 네.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확인하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조금 거리 있는 네. 사람.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데 가서는 네. 그래 여기도 7대 2대 1이 음, 성립하겠지. 네. 또 자부 카드, 자개 카드가 여기도 그대로 적용되겠지 네. 하는 믿음을 가지면 네. 조금씩 우리말에 음, 야금야금 음, 신압으로 네. 조금씩 저 가랑비에 옷 젖듯이 네. 내가 좀 더 편안해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또 굉장히 심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회불안 장애. 아. 대인 불안장애, 사회 불안장애인데 정신명은 사회 불안장애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굉장히 심하신 분들은 사실은 약물 치료를 하면서 이 실험을 같이 하셔야 돼요. 아하. 그러니까 이 그냥 심한 경우에. 네, 심한 경우에는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네네. 약을 먹으면 왠지 별로 이렇게 불안감이 좀 줄어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한번 시도를 해보면 괜찮네 하는 자기 성취감이 생기면 다음에 약 안 먹고도 할 수가 있는. 네. 그 그런 약 먹는 단계까지. 것을 네,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나룻배가요. 네, 신경 전달 물질을 여기에서 저 강 너머까지 전달을 하는데 네. 여러 개를 빨리 전달을 하는 걸 약을 먹으면 몇 개만 천천히 전달해 주도록 하다 보니까 네. 그 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좀 이완된다는 거죠. 현대의학에서는 워낙 좋은 부작용이 없는 약들이 네.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약에 맞습니다. 대해서 예. 심할 경우에 너무 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내 치료를 도와주는 좋은 보완제, 친구로 생각해서 그것을 복용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단 맞아요. 예. 심각할 경우에 내가 맞아요. 견디기 정말 어려울 맞아요. 때는 예. 약의 도움도 예. 받는 걸 권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행동 네. 치료를 바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그 행동 치료가 어려우신 분이 있으세요. 네. 친숙한 사람도 어려우신 분들은 좀 심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하면 반드시 치유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약이 참 좋아서 옛날처럼 그런 선입견을 안 가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감정 사연에 대해서 지금 간절한 감정.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간절해요. 이 불안감을 꼭 고치고 싶은 거예요. 네. 간절하면 들어줍니다. 네. 예,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 그래서 저는 꼭 해결이 되리라고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이 10대, 20대 젊은이들이 이런 불안 장애가 많이 있는데요. 네. 공황 장애 이런 것이 많이 사회생활을 첫 발을 내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나는 왜 그럴까 하고 자괴감 느끼지 마시고요. 한번 우리 소장님이 해주신 처방들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간절함이 주제였습니다. 이럴 때 어떤 레시피가 필요할까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우리들만의 감정 맛집, 감정 식당. 오늘을 주제로 간절함에 대한 우리 감정 식당만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해 주세요. 오늘 감정 맛집의 추천 메뉴 황금 레시피는요. 방향 체크입니다. 방향 체크. 네, 간절함도 방향을 잘 맞춰야 맞습니다. 도움이 예. 되니까요. 네, 예, 이렇게 감정 식당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저희들이 맛있는 미션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미션은 간절함으로 무언가를 성취한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때 어떤 인생 교훈을 배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신 뒤에 가까운 지인, 아까 수녀님 말씀하셨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한번 털어놓으면 그것이 좋은 인생 교훈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한번 털어놓아 보시죠. 네, 저는 그냥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예, 이렇게 저희가 두 가지 미션을 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실행해 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4번째 감정식당 마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감정 주제로 소개해 주세요. 다음 주에 감정 주제로는 좀 고급 감정입니다. 그래요? 아련함입니다. 뭔가 아지랑이처럼 아련함.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련함을 우리 감정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